저번 시간에 삼수선 이면각 정사형 배웠고, 그죠? 정사형 요거 한번 보시면 빛이 들어오면 요 에드벌룬의 단면과 수직으로 들어와요. 그럼 요 단면을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지면에 붙여보면 이제 이런 단면이 된단 말이지. 아마 단면 모양은 원이었을 거고 이 원의 그림자가 맺혀서 이 지름의 길이가 장축이 되는 어떤 타원이 돼.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일정해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어쨌든 우리는 이 직각 삼각형을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그림자가 길어졌니 짧아졌니? 길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형 자체는 어떤 평면 위로 90도로 빛을 쐈을 때 이 그림자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실전에서는 막 비스듬히 쏘고 각도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줬다가 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하거나 나누는 이런 이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직각 삼각형을 보면 내가 이면적을 S, 이면적을 S 프라임이라고 봤을 때 이 S 프라임분의 S가 사인 30도란 말이에요. 맞아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그림자의 넓이 S 프라임을 주고 S 구하는 문제니까 사인 30도에다가 문제에서 준 S 프라임의 넓이 8파이 곱해 주시면 돼. 그럼 이게 4파이죠? 그럼 단면의 넓이가 4파이가 됐다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는 2라는 얘기지. 됐어? 엄청 쉽지 않아? 좋아요. 이제 78쪽으로 와. 하나하나 해보자고. 자, 일단 78쪽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오셔야 되는 건, 해오셨어야 되는 건, 이제 공간 위의 점의 좌표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다음에 이 점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됐을 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됐을 때, Z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됐을 때 어떤 점들의 좌표 부호가 바뀌는지, 그 다음에 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을 때, YZ 평면에 의해서 대칭됐을 때, 그 다음에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을 때 어떤 정보들이 바뀌었어야 되는지 기억나세요? 평행 이동의 이름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이렇게 X축 평행 이동시키면 YZ 부호가 바뀐다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 공통수학 2 1단원에서 배웠던 순서 그대로 하는 거야.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갑시다. 자, 우리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한번 정리했었죠? 기억나니? 여기 x1, y1, z1이 있고 여기 x2, y2, z2가 있으면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했던 거 기억나요?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이거 오타가 하나 있어서 또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y좌표값 y2 마이너스 y1이에요. 그 다음에 밑면의 세로의 길이가 x2 마이너스 x1이야. 여기 x1.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가 여기 z2 마이너스 z1. 자, 여기 이제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이제 2디멘전에서 하니까 그 좌표 평면에서 하니까 요소가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높이라는 요소 하나가 더 생긴 거다 해서 이렇게 공식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소 하나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발전된 거 됐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유좌표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유좌표 구하기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장이 등장해. 어떤 문장이냐면 x축 위에 점 P가 있다 뭐 이런 문장이나 y축 위에 점 P가 있다 뭐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y축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z축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잡으란 얘기야. 이렇게 잡고 풀란 얘기야. 그 다음에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이제 Z, 그 높이가 없는 점이니까 A, B, 0. 그 다음에 YZ 평면 위에, YZ 평면 뭐냐?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X 값이 없으니까 0, B,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은,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튀어나가지 않았으니까 Y좌표 값이 0이다. 이렇게. 별 얘기 아닙니다. 이따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79쪽으로 오세요.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얘들아, 뭐 당연히 이제는 Z좌표까지 생기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X좌표랑 Y좌표밖에 없어가지고 내분점의 좌표도 X좌표랑 Y좌표밖에 없었죠? 그쵸? X좌표를 구하실 때는 X좌표끼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쓰고, Y좌표 구할 때는 Y좌표끼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두 점이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Z축 위로 이렇게 붕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분의 내분점의 Z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 Z좌표는 Z좌표끼리 내분점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이 두 점이 있으면 X좌표랑 Y좌표가 있으니까, 그죠? X좌표랑 Y좌표가 있으니까, 요 X좌표끼리 내분점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요 Y좌표끼리 내분점을 찾을 수 있으면 돼서, 결국에는 이 1차원 좌표계에서 두 좌표로 내분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면, 이게 X좌표로 Y좌표로 Z좌표로 다 찾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필기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잘 봐. 필기라기보다는 일단 봐요. X축 위에 두 점 A, B가 있어. 이 좌표를 X1, 이 좌표를 X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선분 A, B의 M대의 내분점이라는 건 이런 데 찍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보세요. 이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건데, AP 대 BP가 M 대 N이잖아요. 그리고 X1, X2는 당연히 문제에서 주는 거고, M 대 N도 문제에서 주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내분점의 좌표 X. 그지? AP는 X-X1. BP는 지금 네가 해. BP는 X2-X. 괜찮아.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야지. 요게 M 대 N. 나린이 어서와. 요걸로 이제 X 구한 거야. 그럼 MX2-MX는 NX-NX1.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니까 이제 X끼리 모아주면 X의 개수가 N 플러스 NX. 그리고 넘어와서 MX2, NX1 해가지고 마지막에 공식이 이렇게 밝혀진 거죠. 맞아요? 그리고 수직선 위에서 한 거고, 이게 좌표 평면이 돼버리면
점 A나 B가 Y 좌표값이 생기면서 얘네들의 높이가 생긴다고. 높이가 생긴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M 대 N 내분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얘를 어쨌든 X축, Y축에다가 수선을 딱딱 때려주면은 이 X값이랑 요 Y값은 또 M 대 N을 만족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요 Y좌표값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NY2, NY1 이렇게 하는 거지. 요 결론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이해되고 있어? 이게 니들이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이야. 근데 이제 뭐가 있어? Z축이 있어요. 요래 Z축이 으윽 하고 올라와요.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돼요? 으윽 하고 뜨죠?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돼요? 으윽 하고 뜨죠? 그러면 이 점 AB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이 두 점의 Z좌표값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것도 Z좌표값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려보긴 할게. 근데 그림이 너희 이해에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내가 그려볼게. 자. 자. 이 그림이 진짜 만만치 않아. 여기 이만큼 떠 있어. 여기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 알겠어? 그 다음에 조졌네. 와, 수전증 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선분 AB. 요게 XY축의 수선을 떨어뜨리면 요 길이. 되고 있니? 그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으면 이 P가 수선으로 내려왔을 때 XY 평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고. 그럼 여기도 M 대 N. 그럼 이 친구의 X좌표값이랑 이 친구의 Y좌표값은 이 원리로 일단 구하는 거지. 괜찮아 되겠어? 머리 아파? 얘네 둘은 이제 M 대 N, 이제 M 대 N 요 성질로 X좌표값, Y좌표값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재미되니? 이 평면이 이렇게 자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Z는 요 점을 XZ 평면에다가 수선, 요 점을 XZ 평면 위에다가 수선을 쭉 떨어뜨려. 이씨, 높이가 너무 짧은데? 이렇게 떨어뜨려. 그러면은 요 선분의 그림자가 이렇게 맺혀요. 요 점 P의 그림자도 여기에 맺혀. 그럼 Z좌표 값은 이렇게 그림자가 맺혀서 여기가 M 대 N이고 여기가 G. 나 잘 그리지 않았어? 아니야?
어쨌든 이 g는 mz2, nz1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소 하나가 추가가 됐다. 됐죠?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x좌표끼리 내분점 찾고 y좌표끼리 내분점 찾고 z좌표끼리 내분점 찾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 쓸 때 결국에 크로스 느낌이 중요하니까 이 어디 갔노? 선분 이름하고 요 m 대 n을 이렇게 잘 써서 선분 A면 A점 왼쪽에다가 B점 오른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공식을 잘 적용시키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화이팅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점 C가 있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G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X좌표끼리 평균되고 Y좌표끼리 평균되는 공식이 하나 더 있었지? 그죠? 근데 이제 좌표 공간이 돼가지고 세 점이 이렇게 공간 위에 떠서 ABC 삼각형을 만들면 뭐 이런 XY 평면의 정사형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가 떠있는 느낌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도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세중선의 교점. 뭐 A에서 BC의 중점에 내린 중선을 2대1로 가르는 어떤 무게중심 G. 그럼 얘는 얘 중선에 2대1로 가르는 어떤 무게중심 G 프라임에 이렇게 정사형을 내릴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친구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찾는 공식이 이 세 점의 X좌표, Y좌표, Z좌표끼리 평균을 내주면 된다.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요 점이 좌표지, 요 점이 좌표. 얘가 붕 뜨죠? 이 친구도 높이가 있겠지. 이 높이는 얘 높이, 얘 높이, 얘 높이의 평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공식이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요 2개짜리 요소의 공식에서 3개짜리 요소의 공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어, 얘들아? 넘기세요. 80초. 순서가 똑같죠? 직선방정식만 없지? 이제 원방정식의 발전형인 구방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표준형이라고 필기 좀 하자. 오늘 내 모든 예술혼을 불태워야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권찬 이해 잘 되고 있어? 너 아까 내가 그림 그리는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강사 일을 2학년 때부터구나. 2학년 때 그때는 불법이었었는데. 그 원래,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그 4년제 대학 80학점 이상 이수해야 강사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강사를 시작했는데, 내 강사의 시작은 고3 이과 수학이야. 아는 원장님이 학원에 고3 이과 수학 할 애가 없다. 와서 해라. 이제 그래서 갔단 말이야. 그럼 고3 이과 수학이면 니네들 과목 기준으로 미적분 2랑 이거 제목 너네도 기하와 벡터니? 그냥 기하야? 우리 때는 기하와 벡터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두 과목을 가르칠 거 아니야.
니네 때보다 지금 우리 때는 그 공간 단원이 더 많았어. 이게 4단원이었거든. 단원이 4개였거든. 그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 공간 도형을. 미술학원 갔다 왔어요. 한 달 다녔어. 한 달 다닌 실력이 알겠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 구를 그려야 된다, 이제. 한 달 다닌 실력이야. 미술학원 처음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미술학원 다녀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는 줄 알아?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다. 원 그리는 연습해. 하얀색 스케치북 주고 거기다가 나한테 계속 여기다 원 그리세요 그랬더니 그렸어요 이렇게 줬더니 아니요 계속이요. 계속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진한 선이 생긴대 나중에. 그게 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자, 최선을 다했다. 자, 9. 됐지? 자, 원은 뭐였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었죠. 근데 이 평면 도형이니까 팔을 이렇게밖에 안 돌리지만 이제 9는 팔을 이렇게도 돌려야 되고 팔을 이렇게도 돌려야 돼. 오케이? 어쨌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리고 이 같은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9의 중심이 A, B, C면 이 9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는 여기 있는 A, B, C랑 이르는 거리가 R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오늘 배운 공식으로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야? 이렇게 쓴다고 배웠는데 요게 R인 거죠. 됐죠? 자, 요걸 제곱하면 이제 구방정식의 일반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너는 예전에 원방정식도 이렇게 증명했었어. 네? 끝이야. 밑에 필요 없고 이제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3번. 별표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해를 좀 해서 가셔야 되거든요. 자, XY 평면을 접하는 구 한번 생각해 볼게. 이 평면이 XY잖아, 얘들아. 그쵸? 그러면 중심 A, B, C가 이렇게 떠 있을 텐데 이게 XY 평면을 접하면 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잘 그려. 오늘 잘 그린다. 알겠어요? 그럼 반지름 역할을 하는 게 요렇게 원중심의 Z좌표가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XY 평면을 접한다라는 정보 때문에 A, B, C, R 중에 하나가 사라지죠. Z의 중심좌표, 중심의 Z좌표가 반지름이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 원이 YZ 평면을 접했다 치면 YZ가 아니고 XZ 평면을 접해 있으면은 이 점이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튀어나왔는지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Y좌표 값이 원의 반지름이 돼. 원찬 이해돼? 이렇게 ZX 평면을 접하면 봐봐. 여기 이름이 없는 거 있지? Y.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돼요. 외우는 건 아니야, 근데. 외우는 건 아니야. 알겠어? 중심의 X좌표, Y좌표, Z좌표 셋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랑 연관이 있다. 그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보여줄게. 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 와, 씨, 환장하겠네.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리는 방식이 내가 어렸을 때 공간 좌표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해. 내가 어렸을 때 공간 좌표를 이렇게 이해했어. 직육면차까지 그리는 거는 너무 헤비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여기다 구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Z좌표 C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 점을 C만큼 올리는 느낌을 난 항상 줬거든. 이렇게. 괜찮겠어? 직육면체까지 그리면 너무 헤비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원중심이야. 자, X축에 접하는 것만 설명할 거야. 알겠지, 얘들아? X축에 접하는 것만 설명할 거야. 이 점을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 X축이랑 이 선분이 수직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돼요? 상수선 정리할 때부터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야.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수직이면 수직인 직선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지금 점 A가 이렇게 X좌표랑 Y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Z좌표만큼 붕 떠있는 어떤 점인데 요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야, 그럼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X축에 접하면. 오케이. 가지 마. 자, 봐. 이게 반지름이라고요. 원을 다 그리기가 힘들어. 알겠어? 구를 다 그리기가.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원래 중심을 잡아놓고 원 그리는 게 제일 힘든 거 알아, 니들? 자, 이런 구가 생겨요. 홀리쉬야, 오늘 잘 그려. 됐어? 그럼 봐봐. 요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X 정보가 필요가 없어. 얘가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튀어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Z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가 중요해.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반지름을 만드는 거거든. 알겠어? Y축에 접하는 구도, Z축에 접하는 구도 똑같은 원리라서 내가 요거 하나만 설명하는데 잘 들어. X축에 접하지. 그 YZ 정보가 중요해요. YZ 정보가. 중심의 Y좌표랑 중심의 Z좌표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요게 반지름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 지금 우변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라고요? 아니요, 외우는 건 아니야. 대신 봐봐. 접하는 이라는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중심의 X, Y, Z 좌표가 반지름이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나중에 시험 칠 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엔 이걸 외울 수 있는데 평소에는 외워서 공부하면 이제 공간 좌표 해석 능력이 떨어지지. 나린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돼? Y축에 접하는 거 한번 그려줘? 거부하네? 알았어. 안 그려줄게. 난 자신 있어. 잘 그릴 수 있어. 오늘 컨디션이 좋거든? 알았어. 이제 내리면 얘들아 그 공통수학 2에서 했던 약간의 그 위치 관계들이 좀 있어. 점과 구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근데 얘들아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 옛날에 원 배우면은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거 먼저 배우지 않아? 그치? 근데 원 나오고 점 나오고 두 원의 위치 관계 이거밖에 없어 지금. 왜냐면 너네 직선 방정식이 없잖아 지금. 직선 방정식은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워요. 신기하지? 공간에서 직선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공간은 나중에 평면의 방정식을 다뤄야 되거든. 그 나중에 하는 거야. 쌤 직선 왜 없죠?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2단원에서는 없습니다. 자, 갈게. 너네 원래 원에서
원 밖에 점 P가 있으면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원 밖에 있는 점 P의 최대 최소값, 거리의 최대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항상 이제 이런 게 보조선인데 원중심이랑 원 밖의 점을 이은 선의 연장선 이런 게 보조선이 돼요. 그래서 원 위의 점 Q가 여기 있을 때가 거리의 최소값이 되고 원 위의 점 Q가 여기 있을 때 거리의 최대값이 만들어져. 그럼 여러분 최소값이랑 최대값 어떻게 구했었냐면 먼저 원중심과 원 밖의 점 사이의 거리 D를 구합니다. 거기에다가 반지름 만큼 더해주면 최대값이 되고 반지름 만큼 빼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니? 우리가 직선을 다루진 않지만 옛날에 공통수학 2에서 원이 있고 와우 직선이 있으면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원 위에 있는 점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 이런 건 어떻게 구했었어? 원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을 때 이제 거리의 최대가 나왔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D를 찾아가지고 R을 더하면 최대값, D를 찾아가지고 R을 빼주면 최소값 이런 식으로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직선은 없는 거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구여도 똑같아. 맞지? 점 Q의 자유도가 좀 올라간 것뿐 점 Q가 이렇게 단면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 위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점 Q의 위치는 여기일 때 거리가 최대 최소. 괜찮겠어?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보여주면은 점 P가 이렇게 붕 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입체 위에. 그래서 점 P가 이렇게 있으면 원중심이랑 선을 이었을 때 이럴 수가 있다. 봐봐. 나 진짜 열심히 그려볼게. 선을 쫙 그려가지고 없애버려. 원중심이랑 선을 이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그림 이해되냐? 구가 있잖아. 점피가 저기 서가지고 원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렸더니 풍선 뚫듯이 이 공을 뚫어버린 거야. 앞에서 공을 이렇게 뚫어버린 거야. 뚫고 여길 지나가는 것이. 오케이? 그럼 이때는 여기가 Q고 여기가 Q야. QM, QM이라고 쓸게. 이게 거리의 최소값, 이게 거리의 최대값.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원을 점피가 원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 원을 점피랑 중심이 한 평면 위에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 그림이 되죠. 이해되나 몰라. 기아를 선택하신 만큼 화이팅입니다. 내 말 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AC-R, AC 플러스 R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여기다가 AC에다가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적어놓자. 이걸 맨날 한글로 적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계속 중심 거릴 거거든. 그러니까 구나 원을 해석하실 때는 중심과 뭔가 연계를 자꾸 시키셔야 돼요. 되세요? 나린이 오늘 컨디션 좀 좋네. 잘 잤나 본데? 나도 어제 진짜 꿀잠 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잘 그려지는 거야. 어제 통화 좀 하고 머리가 잠깐 어지러워가지고 잠깐 누웠거든? 이러니까 아침에 알죠? 꿀잠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이 원방 정식을 싹 전개해서 한쪽으로 모아주면 x, y, z에 대한 이차항들이 등장할 거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yb 마이너스 2zc라는 x, y, z에 대한 1차항들이 등장을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상수항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차수 관점으로 구방 정식을 정리한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은 이제 도형의 정보가 숨겨져 있죠. 표준형은 도형의 정보가 바로 보이고. 그럼 이제 이런 일반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정보를 찾기 위해 표준형으로 변형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좀 할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짝꿍, y제곱 마이너스 4z가 짝꿍, 4y가 짝꿍, 그 다음에 z제곱 플러스 2z가 짝꿍,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은 넘겨놔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 필요하고, 여기는 4 필요하고, 여기는 1 필요하니까 여기도 1, 4, 1을 더해줘. 그 다음에 만들면 돼. 자, 중심 한번 읽어볼까? 1,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중심 좌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중심 좌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너네 예전에 2차 함수 축 찾듯이 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됐어요? 반지름은 좀 찾아보셔야 돼. 팁인데 원래 여기도 이렇게 r제곱 넘겨놓으면 있잖아. r제곱 넘겨놓으면 너는 여기 x, y, z에다가 원 중심 좌표를 탁 넣어볼래? a, b, c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당연히 성립은 안 해. 왜냐면 원중심은 원 위의 점은 아니니까. 그치? 근데 희한하게 상수항이 반지름만 남거든? 이제 재밌는 거 보여줄게. 봐봐. 여기다 중심을 넣어버려. 당연히 성립하는 등식은 안 나와. 여기다 중심을 넣어버리면 뭐 이런 식이 된다? 5-12 몇이야? 마이너스 7이지? 이렇게 숫자가 하나 남아. 이거 반지름 제곱이야.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하지 마. 얘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게 야매. 중심을 넣으면 어떤 상수항이 나와마. 이게 반지름 제곱이야.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지만. 됐어? 혹시 예전에 원할 때도 이런 거 기억 안 나니? 원할 때도 알려줬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너 원 나한테 배우지 않았어? 그때 알려줬었어. 여기 네모. 여기. 중심 정도는 바로 찾으세요. 권찬 할 수 있겠어? 중심? 오케이. 중심 정도는 바로 찾자. 다행히 좋았네. 해왔어. 진도 거의 끝났는데. 집에 가서 봐. 근데 문제 풀면 아마 내용 이해는 될 거야. 너 뭐 잘하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구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괄호 열고 두 원의 위치 관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똑같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외접과 내접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 봅시다.
원래 입체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평면 위로 정사형을 때려가지고 또는 관심 있는 단면을 따가지고 평면 도형으로 다 해석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3D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뭐 지금 저 에어컨에 나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이 3차원이 식혀지는 어떤 열 해상도 같은 걸 보더라도 있잖아. 이 디자인을 3차원으로 디자인을 안 해, 컴퓨터에다가. 왜냐면 3차원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잖아? 그럼 계산하는데 3일 걸려요. 알겠어? 요거 평면을, 단면을 딱 따가지고 2D로 디자인해가지고 컴퓨터한테 계산을 딱 시키는 거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9의 위치 관계는 1의 위치 관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얘기야. 이렇게 두 원이 있어.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접한다고 해요. 알겠어요? 알겠죠? 근데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게.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외접한다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내접한다라고 해요. 어쨌든 외접이든 내접이든 접하는 거니까 교점은 몇 개? 한 개, 당연하지. 알겠어요? 자, 원이 접한다라는 것은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접하는 상황이 나오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찾아서 원중심에 수선을 올리게 돼 있어. 원중심에 수선을 올리면 수직, 원중심에 수선을 올리면 수직. 그래서 원중심을 잇는 선이랑 이게 수직입니다. 이런 위치 관계를 꼭 이용하게 되실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중심에다가 수선을 올리면 이렇게 원중심을 동시에 지나게 돼 있어요. 알겠어? 원래 접선 성질이 뭐야? 접점에서 수선을 올리면 원중심을 지납니다. 이게 원래 접선 성질 아니야? 그쵸? 공통 접선이니까 두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외접할 때는 얘네들이 외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원중심과 원중심 사이의 거리가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합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내접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원중심과 원중심 사이의 거리 D가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차와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원이 안 치네. 원이 으윽 하고 멀어져. 원이 안 만나요. 이렇게 원이 멀어져. 오케이? 그럼 중심 간 거리가 더 길어지지. 이렇게. 근데 만나지 않는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어. 이 원을 안으로 더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원중심 간 거리가 더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겠지. 잘한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개야. 권찬. 만나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개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고요.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이 원이 좀 더 붙겠지. 이 원이 조금 더 붙겠죠. 그럼 중심 간 거리가 R 플러스 R 프라임보다 더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죠. 잘 보세요. 근데 내가 이걸 안에다가 원을 너무 넣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안 만나요. 그죠? 마치 벤 다이어그램 부분 집합 그리듯이 안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지? 얘보다는
얘보다는 좀 더 원중심 간 거리가 길어야 돼요. 잘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두 원의 반지름의 차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되세요? 이제 보면 이해됩니다. 외접하는 상황, 내접하는 상황. 그쵸? 그 다음에 이 외접할 때의 두 원의 중심 간 거리랑 내접할 때의 두 원의 중심 간 거리보다 이 중심 간 거리가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두 구가 만나서 원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저 원이니까 두 점이라고 했지. 이따 구면 원이 생기는 거야. 이따 그려줄게. 나 또 그림 오늘 기가 막히게 그리잖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두 구 S의 외부에 S'이 있다. 뭐 말이 많아. 구가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없죠. 그치? 원은 만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구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있는 도형이다 보니까 구 안에 이렇게 구가 있으면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치? 태양 내부에 있는 지구 같은 느낌이다. 그죠? 뭔가 가득 차 있는 곳에 구가 퐁당 빠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고 보긴 힘들어. 그지? 작은 구가 큰 구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5번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이 미안해. 지금 보시면은 S'이 좀 작은 구로 설정이 돼 있어요. 문장 자체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구가 만나서 원이 생긴다만 제가 그림으로 기깔나게 보여드릴게요. 자, 두 구가 만나. 오케이? 얘도 9고요. 얘도 9예요. 원중심과 원중심이 이렇게 같은 평면상에 좀 있다라고 생각해주고. 됐어요? 원래 서로 다른 두 점은 항상 같은 평면 위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단면이 생깁니다. 잘 그렸죠? 오케이. 그 얘기 하는 거야. 되세요? 그래서 원과 원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야. 교선이 생겨. 이해돼? 축구공과 축구공이 만나면 교선이 생겨요. 이해돼요? 이 말랑이로 하면 되겠다. 원과 원이 만나면 이렇게 교선이 생겨. 말랑이를 쏘면 안으로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니? 이렇게? 얘들아 끝이야. 이제 문제 풀 거야. 문제 풀고 오늘 되면은 벡터도 조금 할 거야. 됐어? 다현이는 78, 79쪽에 무슨 공식이 있었나 잠깐 보고 우리는 쉬고 와서 이제 문제 풉시다. 10시 15분까지 쉬세요. 쉬고 와서 문제 기깔나게 풉시다 또. 자, 점 PA, B를 보시면요. A는 점 P에서 YZ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처럼 보이고 점 B는 점 P에서 X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X좌표와 Y좌표가 0으로 죽어있죠. 그쵸? 그럼 점 P의 좌표는 여기 있는 X좌표, Y좌표, Z좌표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2, 마이너스 3, 6. 무슨 뜻이에요? 칠판 밖으로 이제 2칸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왼쪽으로 3칸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위로 6칸 정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지. YZ 평면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야 되겠다 그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외운 공식으로 외웠다기보다 외운 느낌이 있지. 자, YZ 평면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X좌표만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고 더해주면 답은 1. 3번.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할게요. 얘가 YZ 평면으로 평행 이동되면 어떻게 돼? 이만큼 더 가서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느낌. 되세요?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얘는 X좌표 값이 2고 돼요? 그리고 뭔가 이 X축에 대해서 방금 내가 점 P'에서 내린 이 수선은 이렇게 수직인 느낌. 잘 그리죠?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9번 풀어보시죠. 상상이 잘 되시나 보네, 생각보다. XY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거잖아. XY 평면 요거야. 그쵸? 그래서 점이 떠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죽어요. 그래서 Z값 부호가 반전돼요. 이렇게 배웠죠? 됐죠? 3,0,1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인 평면이라 그랬어. 그려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머리로 풀었어요? 그냥 머리로 풀리면 여러분 약간 복 받으신 거야.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있긴 있어야 되거든. 3,0,1이면은 X좌표 값이 3이고 Y좌표 값은 없고 Z좌표 값이 1이니까 요 점이 3,0,1이거든. 얘는 XZ 평면 위에 있어요.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Y축이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XZ 평면 얘기하는 거 맞지? XZ 평면은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되시죠? 잘하는데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점에서 YZ 평면까지의 거리 물어봤으니까 또 얘도 X좌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난 그려가면서 할게. 자,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아래로 4칸. 이해되세요? 이러고 YZ 평면까지의 거리 물어봤으니까 YZ 평면이면은 이 칠판면 얘기하는 거죠. 요 거리에 요 거리. 요 점이 YZ, 야, 너무 늦게 오지 않았냐? YZ 평면까지 수선을 내리면은 이렇게 3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 권찬아, 이해 돼?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됐죠? 5번입니다. 너네 이런 공간 좌표 본 적 있어? 없지? 처음이지? 이해 잘한다. 자, 그 다음 넘기셔서 뭐 공식 확인 한번 해봅시다. 16번 해보세요. 16번. 각 모서리가 좌표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각 면들도 평면들의 평행이에요.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A점 좌표랑 G점 좌표를 따야 대각선 AG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A점을 보시면은 점 B나 점 F랑 연관이 있겠죠. 자, F점의 X좌표 값이 4고 Y좌표 값이 3이고 Z좌표 값이 1이라는 건 얘를 1만큼 내려서 XY 평면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F가 1만큼 떠 있다라는 건 이 G점의 Y좌표 값, 아니 Z좌표 값도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G도 이렇게 XY 평면에 수선을 내려주면 X 좌표값은 여기 F랑 같지 않겠어요? 여기 4예요. 됐죠? Y 좌표값은 이 점 D나 점 H가 XY 평면에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이 Y 좌표값이 6이다 이렇게 느껴주실 수가 있어서 여기 6이요. 그림 괜찮죠? 그림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A점 좌표 보시면은 뭐 A점이랑 E점이 XY 평면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뭐 E점이 될 텐데 얘는 이제 X 좌표값은 이 점 D의 X 좌표값이랑 연관이 있을 거고 와 그림 오늘 지리는디? 그래서 그 다음에 Y 좌표값은 여기 3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Z 좌표값은 5만큼 들려 있는 거죠. 그렇죠? A는 1,3,5 이제 AG의 길이 끝내시면 되겠지. 오늘 배운 공식 9, 9, 16 34 2번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21번, 22번 두 개 해보세요. 21번, 22번. 이제 내분점 공식 확인해 봅시다. 뭐 사실 하나가 원점이라서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찾을 때 이거 아마 다 4로 나누면 될 텐데 지금은 공식 확인 좀 해봅시다. 5A를 1대3으로 내분한다 그랬죠? 여기다 1대3 써놓으시고 자, 두 B는 더해요. 그 다음에 X좌표값은 X좌표값끼리 크로스 4, 0 Y좌표값은 Y좌표값끼리 크로스 12, 0 그 다음에 Z좌표값은 Z좌표값끼리 크로스 12, 0 20, 0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1,3,5가 돼서 답은 9 안 어렵고요. 자, 이제 22번을 보실 건데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단순화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자, 두 개의 점이 ZX 평면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ZX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지금 점 A와 점 B의 위치를 대강 내가 한번 찍어 볼 건데, 대강. 뭐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다 쳐봐. 오케이? 그럼 점 A가 ZX 평면에 약간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고 약간 떨어뜨려서 그려줘야겠다. 점 B가 ZX 평면 왼쪽에 있는 느낌으로 제가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선분 AB가 맞지? ZX 평면에 M 대 N으로 내분된다는 건 잘 봐. AB를 이어. 그러면은 이 AB가 ZX 평면과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죠. 제가 이걸 P라고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얘가 몇 대 몇이냐 이런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3차원은 여러분 2차원으로 모델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내가 이 ZX 평면을 쭉 세워가지고 니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ZX 평면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선처럼 보여요. 그리고 점 A는 어디 있을까? 이런 데 있겠지. 점 B는 어디 있을까? 이런 데 있겠죠. 점 P는 어디 있을까? 이런 데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요 M 대 N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요. 맞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닮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A에서 ZX축에 수직으로 수선을 내려놓고 이 B에서 ZX축에다가 ZX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려놓으면 여기도 아마 M 대 N일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아까 YZ 평면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9번의 디귿이요. 잠깐 봐봐요. 9번의 디귿. 맞아요? 9번의 디귿 보면은 그 YZ 평면까지의 거리가 X좌표값 아니었어? 그럼 얘는 ZX까지의 거리가, ZX 평면까지의 거리가 1이고
얘도 ZX 평면까지의 거리가 1이어서 1대1이야. 답이 2야.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잘 안 되시니까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또. 친절해. 여기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술 선생이 된 것 같죠? 자, A점 갈게요. 1,1. 얘를 9칸 들어. 자, 여기 A요. 되죠? 그 다음에 B 3, 마이너스 1,6. 자, 여기가 3, 마이너스 1이고 6. 6만큼 들어요. 여기가 B야. 됐어? 선분 AB가 이렇게 생겼고. 그죠? ZX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선분 AB와 ZX 평면의 교점 P는 여기 있어요. 오케이? 뚫고 나오니까 내가 여기를 점선으로 그려줄게. 여기까지 되고 있니? 여기까지 되고 있죠? 그럼 내가 이 ZX 평면을 딱 세워서 보면 ZX 평면은 선이 돼요. 그쵸? 그리고 점 A는 이 ZX 평면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살짝 나와 있고. 그쵸? 점 B는 왼쪽 방향으로 1만큼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점 B가.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럼 A, B를 이었을 때 이 ZX 평면을 관통하는 점 P는 여기에 생기고 얘가 몇 대 몇인지는 얘가 알려준다. This is 기하예요. 화이팅. 설명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3D를 2D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리 괜찮아? 뭐 이렇게 Y축이 지나가고 이게 꽤나 저기 있구나. Y축이 막 이런 데 있고 요 거리가 6이고 요 거리가 뭐 9고 뭐 이런 사실들도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X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A가 조금 종이 방향으로 한 칸 나와 있고 B가 종이 방향으로 3칸 나와 있는 거야. 실제 선분은 이렇게 누워 있어. 됐어. 이 정도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이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넘기시고 27번 공식 확인은 해야 되니까 쉬워도 푸세요. 자, 무게중심의 X좌표값은 X좌표값 3개를 평균 내기로 했으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0을 3으로 나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Y좌표값은 Y좌표값 3개를 평균 내는 거지.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4야.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Z좌표값은 Z좌표값 3개를 평균 내는 거죠. 3, 4, 2니까 9네. 자, 이게 1, 0,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 얘가 0, 얘가 3. 그럼 B는 마이너스 2고요. A는 2입니다. 됐죠? 어렵진 않고 우리 저기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9번이요.
자, 봅시다. 저 구랑 중심이 같다 그랬으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3,1,7일 거야. 근데 얘가 3,4,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요. 구의 반지름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끝. 6제곱 3제곱 2제곱 5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32번 해봅니다. 자, 일단 구가 YZ 평면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물어봐서 자, 중심좌표랑 반지름 정보를 뽑을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10X가 있고 Y제곱 플러스 4Y가 있고 G제곱 마이너스 8G가 있어요. 자, K는 넘겨놓고 갑시다. 25 4 4가 아니라 16 되죠? 우변이 마이너스 K 플러스 45야. 자, 이쪽은 중심의 X좌표값, 중심의 Y좌표값, 그 다음에 중심의 Z좌표값이 다 나오는데요. 일단 결론으로는 얘가 25가 돼야 돼요. 얘가 25가 돼야 되는데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X축이라는 것은 이걸 X축이라고 해요. 칠판 방향으로 나오는 거. Y축이라는 것은 칠판 방향 가로 길이를 우리가 Y축이라고 그래. Z축이라는 것은 이 높이를 우리가 Z축이라고 해요. YZ 평면이라는 건 이 평면을 얘기하는 거야. 이 칠판. 이해되세요? YZ 평면에 접하는 구라는 건 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구가 귀엽죠? 이렇게 칠판에 접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X축으로 얼만큼 튀어나왔는지가 구의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이 구의 원중심의 X좌표값, 얘가 반지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잖아요? 얘가 25가 돼야 돼요. 문제 끝. K는 20. 내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 YZ 평면이나 XZ 평면이나 XY 평면에 접하는 원을 외우시면 안 돼. 알겠죠? 풀면서 생각하는 거야.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오세요. B단계로 옵시다. 자, B단계로 오셔서 자, 8번 해보세요. Y는 Z가 뭘까? 여러분 센스 좀 보겠습니다. 자, 생소한 표현이 있죠. YZ 평면 위에 직선, Y는 Z. 근데 뭐 니네 Y는 X는 그릴 줄 알잖아. 이거 아니야? 그죠? Y는 Z는 뭐겠니? 이거겠지 뭐. 그쵸?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뭐 푸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자세히 풀게요. 좌표 공간이 있는데 뭔가 1,1,5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YZ 평면 위에 있는 Y는 Z라는 직선으로 수선을 내릴 거니까 일단 점 A를 YZ 평면 위로 수선을 내려요. 점 A를 YZ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켜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5가 됩니다. Y 좌표값만요. 그 다음에 Y는 Z가 어떻게 지나가겠어? 지금부터 YZ만 봐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 길이가 몇일 거냐라는 거야, 지금. 그치? 여러분들이 Y는 Z에다가 수선을 내릴 줄은 모르시지만요. Y는 Z에 대해서 평행이동은 할 줄 아세요. 이건 할 줄 안다고요. 이거 5컷마일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거리가 뭘 거리야? 그냥 AP의 거리 찾는 거네? 이 P점 좌표는 찾을 수 있어요. P점 좌표. 아니 뭐 5랑 1이 중점이고 여기 1과 5의 중점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좌표 공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도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요 AP의 거리, 요 거리 구하는 거예요. 요 거리. 됐어요? 이건 공식으로 하세요. 144. 근데 혹시 자기가 쌤 저는 기하적으로 이런 게 보이는데요. 쌤. 여기가 4루트 2 아닙니까? 그럼 절반이니까 여기가 2루트 2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고 아까 내가 A를 A'으로 내리면서 한 칸 내린 것 같거든. 왜냐면 X 좌표값을 1 죽였잖아. 그지? 그러면 1과 2루트 2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죠? 오케이. 여러 가지로 느껴보세요. 오늘 내가 그림이 좀 잘 돼요. 오케이. 10번. 요건 이제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 그림 아까우니까 지우지 말아야지. 자, 두 점에 대하여 AB 길이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AB 길이를 써볼게요. 자, 사실 제곱할 거라서요.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빼는지 상관이 없어요. 16이고. 나 이제 A가 플러스인 게 좋아서 이렇게 뺄게.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뺄게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제곱을 쭉쭉 진행할 거야. 이제 안쪽만 가지고 놀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얘들아, 3개짜리 제곱 공식 쓰세요? 이거 씁니까? 이거 안 쓰죠? 나는 그거 왜 배우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않니, 그냥? 그치? 써보자. 괜찮으세요? 괜찮죠? 전개 쭉 갑시다.
아, 오늘 그림이 잘 되니까 글씨가 잘 안 되네. 자, 정리. 어, 4비니? 상수항 2. 어우, 이거 뭐 시력 테스트 하는 것 같아. 됐어? 그 2차식 2개 있네? 이런 거 최소가 어떻게 구하니? 일단 A, B가 자유로운 애들인지 봐야 돼. 자유로운 실수 같네. A, B 관계식 하나도 없으니까. 최소, 최대값 어떻게 찾니? 최소값 어떻게 찾니? 완전 제곱식 2개 만드는 거야. 이거 2로 묶어서. 이거 2로 묶을 필요도 없다. 아, 16 빼먹었구나. 그 2로 묶으면 이거 어차피 바로 완전 제곱식 되지 않아? 그쵸?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완전 제곱식 2개 0으로 만드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에요. 알겠죠? 오랜만이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은 최소값이 0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트 쓰고 있으니까 답은 4. 되시죠? 되시죠? 얘들아, 너네 어릴 때 이런 거 어떻게 썼냐고. 기억나죠?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1 필요하니까 얘한테 1 빌려왔다 치고, 얘 완전 제곱식 되려면 4 필요하니까 얘한테 4 빌려왔다 치면 얘는 2죠. 최소값.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12번 같은 거 나오면, 11번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잡아서 풀란 얘기야. Y축 위의 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X축 위의 점 P 뭐 이런 말 있죠? 이렇게 잡아서 풀란 얘기지. 그쵸?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서 같은 거리 AP는 BP 요건 내가 안 풀게요. 넘깁시다. 자, 이제 여러분 15, 16, 17번 이런 거 이제 슬슬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앞단원이랑 좀 합쳐지는 여러분 17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17번. 아, 미안해요. 15번 먼저 하세요. 15번. 자, 좌표 공간의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와 YZ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래 이제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요.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을 이렇게 평면 위로 올려요. 교점이 같도록. 그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측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평면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 그쵸? 그 다음에 직선이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점이 있단 말이야. 직선 AP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타를 찾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찾기가 짜증납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요, 다시 생각해보면 직선을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위에서 빛을 쐈을 때 이 놈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사형 잘 쓰면 진짜 사기예요. 알겠어요? 자, 내가 평면을 이렇게 앞쪽에서 봤다 치고 이렇게 선으로 단순화 시켜볼게. 그리고 이제 선분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정사형을 찾아가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로서 코사인 세타를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정사형은요, 여러분, 만약 두 점이 평면을 관통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정사형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얘 평행 이동시키면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의 역할을 할 테니까. 이해되죠? 봐봐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림은 그릴 거야. YZ 평면으로 A랑 B를 정사형 시켜. YZ 평면으로 A랑 B를 정사형 시켜요. 오케이? X 좌표값을 다 날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A', B'을 구해요. 16 플러스 4. 되세요? 그리고 AB를 구해버려요. 16 플러스 4. 16 플러스 4. 36인가? 알겠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게 답이야. 됐어요? 3분의 루트 5. 5번. 오케이? 얘들아, 코사인 세타는 긴 길이와 짧은 길이의 비율이에요. 빗변이고 밑변일 테니까. 근데 이거 그려보자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부디 얘들아, 귀찮아하면 절대 안 늘거든. 너네 점 하나만 나와도 그리기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려보셔야 돼. 자, A점 2, 마이너스 3, 3. 네, 2, 마이너스 3이라는 XY 평면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3만큼 올리는 거죠. 그럼 A'은 여기.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 1,5. 마이너스 2, 1,5. 여기요. 그럼 B에서 YZ 평면 위로의 정사형은 여기 B'. 그러면 여기에 선분 AB, 여기에 선분 A', B'. 아시겠어요? 요거를 YZ 평면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 말도 안 되지. A랑 A'이 같고 B랑 B'이 같을 테니까 YZ 평면에서 바라본 그림으로는 그릴 수가 없고, 위에서 봐야겠다. 위에서 보면 왜냐면 위에서 보면 A랑 B점이 Y축 위에다가 수선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화이팅. A랑 B가 Y축에다 수선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거든. 그다음에 A점은 뭐 대충 여기, 그 다음에 B점은 뭐 대충 여기. 그래서 선분 AB가 이제 YZ 평면 위에
이렇게 수선을 내린 그림처럼 보이겠죠. 오케이? 그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코사인 세타야. 되겠어요? 화이팅입니다. 휙! 휙!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 효명가 되겠니? 물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정보는 뭐예요? A와 B점에 높이 정보는 숨겨져 있지. 얘가 이 XY 평면으로부터 얼만큼 들려 있는지, 얘가 XY 평면으로부터 얼만큼 들려 있는지, 이건 안 보이죠. 되세요? 화이팅. 똑똑해질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자, 다음. 선분 길이합의 최소값 뭐 이런 것도 있네. 이건 얘들아 18번하고 아니다 19번하고 20번 체크하시고요. 19, 20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질문 좀 받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도 좀 다뤄보면 좋겠는데, 자 23번 일단 하세요. 아 잠깐만 하지마, 너무 쉽다. 차라리 25번으로 해라. 그래, 25번 하세요. 그래도 점 2개 찾는 거네. 자, 좌표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A, B의 중점이 YZ 평면 위에 있고, 자, 중점. 그럼 중점의 X좌표는 A-3 나누기 2고, 그 다음에 중점의 Y좌표는 B 플러스 4 어쩌고, 그 다음에 E 플러스 C 어쩌고 일 건데, YZ 평면 위에 있는 친구들은 YZ 평면 위로 점을 딱 정사형 시켜버리면은 X 좌표 값이 0이죠. 그래서 얘가 0입니다. 그래서 A는 3. 자, 그 다음에 내분점. (2대 1) 갈게요. 3분의 근데 얘는 X축 위에 있다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X축 위에 있다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이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 값도 Z좌표 값도 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만 구할 거예요. 자, 8 플러스 B, 그 다음에 2C 플러스 2. 그럼 얘는 둘 다 0이란 얘기니까 B는 마이너스 8이고 C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다 더해주시면 답은 1번. 됐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로 갑시다. 자, 여러분 35번 X 치세요. 35번 X. 이거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치세요. X. 뭐 푸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돼. 자, 36번 하세요. 36번. 좀 빨랐나? 봐주세요. 자, 9가 XY 평면과 YZ 평면을 동시에 접할 때 양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2B 값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앞에서 이제 평면에 접하는 원 공부 좀 했으니까
잠깐 문장을 이렇게 좀 한번 볼까요? XY 평면에 접하는 원은 9의 누구 좌표가 반지름이었어? Z좌표. XY 평면은 요게 XY 평면이고요. XY 평면에 원이 이렇게 떠 있으면 이 원이 XY 평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Z좌표 값이 알려준단 말이야. 그쵸? 자, YZ 평면에 접하는 원은 이 칠판에 접하는 아까 닭다리. 그죠? X축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바로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줬죠? 그래서 얘는 지금 Z좌표랑 X좌표가 같으면서 반지름일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그림으로도 이해 한번 해보시는 건데, 이 그림이 조금 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XY 평면이랑 YZ 평면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는 이 평면이랑 이 평면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리지? 못 그리겠는데? 나 오늘 좀 잘 그리긴 한다. 여기 지금 XY 평면에서 접했거든? 그 다음에 YZ 평면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돼? 여기에 떠 있는데, 얘가 YZ 평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되겠어요? 갑시다. 정보법으로 가자. 자, 지금 제가 밑줄 그은 애들이 제가 추가한 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변에도 추가해야 돼요. 되시나요? 자, x-a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g-6b의 제곱. 되고 계세요? 그럼 중심좌표가 a, 마이너스 3, 6b. 제가 여기 마이너스 3 살짝 잡아서 그려놨어요. 뭐 그림이랑 크게 뭐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랑 뭐가 같다고? 얘네 둘이 같아요. 알겠어요? XY 평면에 떠 있으니까 중심의 Z좌표 값이 반지름, 그 다음에 YZ 평면 위에 떠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 값이 반지름. 그래서 A는 6B. 원래는 이제 얘네 부호를 몰라서 이렇게 쓰긴 해야 되거든. 지금 문제가 양수 AB라고 줬으니까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6B 넣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되세요? 여기다 6B 넣으면 36B 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72B 제곱이죠. 자, 요게 반지름 제곱입니다.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누구예요? A 아니면 6B.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면 36B 제곱, 그지? 얘가 36B 제곱이에요. 그래서 B는 1, A는 6. 이렇게.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38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풀어 보시고요, 집에서. 자, 그 다음 넘기셔서
좋은 문제가 여기 있네요. 자, 43번을 해보십니다. 43번.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결국 X 절편인 거야. 공간 좌표에서도 절편이 있어요. 원중심이 2,-2,1이고 반지름이 2루트 5죠. 그죠? 4보다 좀 커요. 그래서 중심이 2,-2,1이니까 중심에서 이제 YZ 평면으로 1만큼 내리면 X 좌표값이 2, 그 다음에 Y 좌표값이 -2 이렇게 기깔나게 한번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YZ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라 그랬어. 그 YZ 평면이면 저쪽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원은 지금 반지름이 4보다 좀 커서 굉장히 이 Z평면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되게 큰 원이란 말이지. 모르겠다. 됐어요? 그림 도저히 못 그리겠네. 그래서 이게 Y축이 이 구를 관통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또 Z축이 이 구를 관통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건데 이 관통하는 이 부분들로 이런 단면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내가 그냥 단순화 시켜줄 수 있어. 봐봐.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구가 있으면 내가 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바라보니까 단면에 의해서 잘린 게 원처럼도 보이고 이렇게 자르면 또 약간 타원처럼도 보이고 막 이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른 단면 있죠? YZ 평면과 만나서라고 했으니까 그 면을 여기서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선이 되게. 알겠어? 그럼 구가 YZ 평면으로 어느 정도 들려 있을 텐데 이 YZ 평면에 의해서 구가 이렇게 잘리면 YZ 평면이 내가 이렇게 선으로 보이니까 단면인 원도 이렇게 선으로 보여요. 내 말 이해하고 있나? 그죠? 이게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튀어나와 있는 거고 여기가 뭐 이제 X축 좌표니까 이게 뭐 2겠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단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푸시기야 푸셨을 것 같은데 이 단면의 원 중심이요. 단면의 원 중심이 YZ 평면 위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여가지고 X 좌표 값을 죽이면 돼. 잠깐만, YZ 평면으로 수선을 내려. 죽여.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반지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반지름이 지금 몇이었니? 루트 20이었지? 9반지름이. 그래서 여기 단면 반지름은 4야. 그래서 도형의 둘레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이 초록색 원의 둘레의 길이 88이. 오케이? 이렇게 기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기다려봐. 이 두 개의 점은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 값이 0이거든요. 여기 X에 0을 넣으시면 4는 Y 플러스 2제곱 더하기 G 마이너스 1제곱 해가지고 이거 넘어가서 16 돼요. 중심좌표 읽어봐. 마이너스 2,1 보이죠? 그쵸? 원정보를 저렇게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공부하면 망해. 확실히 망해요. 이렇게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만 공부하면 망해. 내 말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책 제목이 기하야. 여기다가 넣어서 정보 뽑고 이런 것만으로 시험문제 풀 수 있겠니?
못 풀어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야. 권찬 이해돼? 이 부디 그림이 이해됐으면 좋겠다. 자,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던 문제는 지금 방금 47번 했죠. 49번도 한번 해보시고 50번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1번 그 다음에 뭐 54, 56 정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풀어보시면 좋고요. 거의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쪽 펴서요. 다음 시간에 나갈 벡터인데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만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도 제가 공간좌표 살짝 설명했잖아요. 이번 시간도 제가 벡터 살짝 설명할게요. 요거 용어 정리를 집에서 좀 해보십시오. 오케이. 우리 다음 시간이 좀 더 수월하게. 우리 이제 기아반은 수업이 딱 6번밖에 없어가지고 시간 아껴 써야 되거든. 자, 벡터 축하합니다. 드디어 벡터의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자, 이걸 배우는 순간부터 이제 수학의 새 패러다임이 열려요. 물론 이제 고등 벡터가 이제 그 정도까지 배우는 건 아니지만 난 이거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 나는 봐봐. 자, 벡터의 의미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양이에요. 아시겠죠? 자,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스칼라라는 양이 있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개념 중에서 벡터랑 스칼라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속도와 속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속도는 벡터고요. 속력은 스칼라량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데 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바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자,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그 벡터의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해요. 그 밑에 있다, 얘들아. 화살표의 길이 아시겠죠?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내면 되고 벡터의 크기는 길이로 나타내면 돼. 자, 그러면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여기를 시점, 여기를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반직선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쓰는데 얘가 무한히 연장되는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직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세요?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기호로 절대값 기호를 쓰고 화살표의 길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뭐 공간 벡터, 평면 벡터 이딴 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내려와서 단위 벡터, 영 벡터 봅시다. 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고요. 영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가지고 크기가 0인 벡터예요. 영 벡터는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단위 벡터는요. 단위 벡터는 표현이 많아. 그래서 안 쓸 거야. 알겠죠? 그냥 크기가 1인 벡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네 단위라는 말이 뭔지 아니? 단위? 뭔지 알죠? 길이 단위 뭐야? 미터. 맞아? 근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쓰면 2m고 이렇게 쓰면 4m고 이렇게 쓰면 3m잖아. 숫자 1이라는 거는 생략된다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미터를 이렇게 써도 돼. 이걸 단위 미터라고 해요. 벡터는, 단위 벡터는 크기 1짜리 벡터야. 단위 무게는 뭘 것 같아? 단위 무게? 1g이야. 단위 시간은 뭘 것 같아? 단위 시간? 1초야, 1초. 만약 문제에서 분으로 다루면 1분이고, 문제에서 시간으로 다루고 있으면 1시간이고, 단위라는 말은 여러분 1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위는 1을 숨기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 자, 벡터는요, 시점, 족점 이딴 건 아무 상관이 없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돼. 시점, 종점은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써서 나타내는 건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를 답니다. 그렇잖아. 방향만 반대인데 이걸 새로운 문자로 쓸 필요는 없잖아. 그쵸? 마이너스를 달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끝이에요. 이것만 읽어오시면 돼요. 이 페이지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배운 거 벡터는 뭐다? 크기랑 방향이 함께 존재하는 거고,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 됐죠? 그리고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방향만 반대인 벡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서 표현한다. 됐나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